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참아온 저를 건드려버린 안사돈의 잘못된 행실이 여기에 사연까지 신청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제 딸이 사이와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만큼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죠. 원래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 손주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안사돈은 바로 손주를 볼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딸이 제일 힘들어할 텐데 안사돈은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제 딸이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몇 번 통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사돈은 저희 집안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제 딸을 탓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집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사돈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 아들 손자라 그런지 안사돈은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집에 드나들었는데 제 딸이 많이 불편하게 느꼈는지 자리를 옮기길 원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알던 안사돈의 모습이 아니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안사돈은 그동안 제 딸을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주가 50일이 되었을 때 안사돈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연락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손주 얼굴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겠니? 무작정 얼굴 안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어머님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시는 바람에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버렸잖아요. 뭐 어때? 어차피 얼굴 보려고 왔는데 자고 있는 모습보다는 깨어있는 게 좋잖아?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부인 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뭐만 하면 입이 닳도록 교수 집안이라고 얘기하시던 사돈이 보이실 태도인가요? 이건 상황이 좀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7년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는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보게 됐는데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 우리 손주가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사돈은 저와 제 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초인종 소리에 깨버린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7년 만에 첫 손주를 보는 건데 당연히 궁금하겠죠. 하지만 자기 충동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돈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건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잔 딸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울다 지쳐 겨우 잠에 빠진 손주를 재우고 저희도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잠깐의 휴식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손주의 얼굴도 마냥 좋다고 안아들어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네요. 그걸 본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50일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안고 흔들면 아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데 제 딸에게 넘겨주시죠. 도저히 진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좀 침착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정신없네요. 사부인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수인 제가 이런 거 하나 모를까 봐요. 흔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 아들이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달라요. 워낙 신진대사 활동량이 높아서 흥분지수를 억제해 줄 수 있다고요. 딸만 키워보신 사돈께서 뭘 알겠어요? 예, 너 제대로 된 도움 받고 있는 거지? 애 키우는 거 혹시 까먹은 건 아니시죠? 내가 오늘 오길 잘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동안 사돈 댁에 찾아올 테니까 육아에 대해 모르면 잘 보고 배우세요. 뭐든 사돈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교수인데 이 정도 하나 모르겠나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건 교수라는 직업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흔들어 젖히는데 그러다 자리도 잡지 않은 머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도 걱정되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딸이 저에게 와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 거죠. 다음부터는 전날에 미리 전화하시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사돈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의 없는 사돈의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당연하게 저희 집을 밥 먹듯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만 그날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쉬지 않고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결국 또 다시 깊이 잠에 빠진 손주가 깨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쓴소리를 하려 하는데 피곤에 지친 딸이 이런 상황들에 짜증이 났는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들어온 안사돈에게 거침없이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문 좀 빨리 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오늘도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가도록 하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잘 자고 있는 애를 꼭 깨워야 했어요? 어머님은 아이 얼굴 한 번 보고 가시는 거지만 저희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리듬이 전부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가려는 것뿐이고 나 가고 난 뒤에 다시 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 멋대로 사돈댁에 와서 지내래?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너는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와서 도움을 받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잖아요. 부모님 집에 오기 전에 아이를 봐준답시고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 한숨도 못 자게 하고 여기저기 쪼물딱거리면서 제가 모유 먹이는 시간 제외하곤 아이를 안 재웠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아이한테 잠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애를 어떻게 키우셨는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은 집에 오셔서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교수 집안에 시집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면서
아이의 머리도 어머님 집안을 닮아 분명 똑똑할 거라고 저희 집은 아예 무시하셨잖아요. 잔소리를 하러 오신 건지 도와주려 오신 건지 전혀 몰라서 부모님 집으로 옮긴 건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세요?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현관문 열고 들어온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달려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셨어야죠. 손주 얼굴이 닳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면 안 좋은 감정만 쌓이지 않겠어요? 주말에 편서방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뭐가 이리 시끄러워? 사부인,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다들 힘들게 서로 배려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수면 교수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예의라고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며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자 많이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네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남편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위도 알게 됐는지 퇴근하고 급하게 들어와선 대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남편은 사위를 앉혀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잔소리를 듣게 된 사위는 풀이 죽어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제 딸 방으로 들어가 쉬었고 남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안사돈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붓고 힘들게 했을 때도 참고 있었지만 손주를 낳았는데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었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사돈댁에 다녀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딸과 사이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했길래 받아봤는데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미리 전화를 줬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약속된 시간에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네요. 분위기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손주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아 긴장을 풀고 있는데 안사돈이 뭔가 결심한 듯 저희 가족 앞에서 아이 육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을 파야 하는 거죠? 며느리가 혼자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의 노력도 있는 건데 왜 손주를 봐야 할 권리가 사돈분들에게만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주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말 나온 김에 내일 움직이면 좋겠네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라뇨.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육아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우리가 눈치 보면서 손주 보는 게 불편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감히 단칼에 거절해? 사돈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뭐 때문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저희 부탁을 무시하시면서 무턱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신 바람에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제 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 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한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어쩌겠어요. 사부인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야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돈께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형편없던데 제 옆에서 손주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렸을 적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교수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려면 제가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돈 집안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과일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옷만 죽어라 고생하지. 결국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손주한테 과일 가게를 물려주실 건 아니죠? 적당히 돌봐주셨으면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네요. 너도 토달지 말고 심히 말대로 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돈분들의 억지가 저희 가족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만 돌아가 달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정리를 하려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위가 딸의 편에 서자 사돈어른은 자기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부모 말은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말은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바로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가 집에서도 매일 손자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데 너 그러다간 정말 후회할 거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제발 좀 놔두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희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손자를 낳아드린 것만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이 현재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도 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 집에 들어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집안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손주를 돌봐준답시고 온갖 집안일 이 사람한테 다 시키겠죠. 제가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정 도움 필요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사위의 말에 사돈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당신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어찌됐든 사위는 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사돈분들은 그런 당신 아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의견 충돌에 부딪히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손주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울고 있는 걸 딸이 진정시키고 있는데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품에 안겨있던 손주를 강하게 뺏어들더니 본인이 진정시켜 주겠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손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손주를 안아든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사돈어른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사돈분들을 붙잡은 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안사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면서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안사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순순히 말을 따라야만 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신 사돈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경찰이 오면서 커질 뻔했던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제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제 딸과 사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지 저희한테까지 살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자기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깐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 딸과 사이에게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사돈은 저희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안사돈을 보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연락도 안 받는 사위와 딸에게 어떤 상황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준 다음 안사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락이라도 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누군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문을 열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문을 걷어차고 열 때까지 난리를 치자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결국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과 사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과 오해를 난 안사돈은 남편 옆에 붙어있는 저에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자기를 따돌리고 저희 부부만 손주를 보러 다니는 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돈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어요. 남편이 겨우 뜯어 말리고 나서야 어느 정도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자인 자기를 힘으로 제압했다며 저희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제정신이 아닌 안사돈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모두가 경찰서에 모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도 이번 상황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대충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사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과일 장사하는 주제에 교수 집안을 무시한다고 막말을 뱉어댔었네요. 순식간에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희는 정신을 차리며 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사돈 어른께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화재가 나고 있었다며
안사돈이 집안에 난로를 켜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과열이 돼서 집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에서 집에 불이 난 것도 전부 다 저희 탓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음날 사돈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오갈 데가 없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죠.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사부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저희 집에서 생활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난로를 켜놓고 온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얗게 채로 변했으니 이제 갈 곳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당분간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사돈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할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근처에 호텔이나 원룸 하나 잡아서 지내시죠. 저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위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임시 거처를 하나 만들어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안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헐뜯었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새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도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정 상태로는 사돈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전날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애들이 사돈댁에 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돈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분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나중에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연락 없이 각자 지내고 있는데 안사돈이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보다 남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네요. 내가 지금 찜질방에 있는데 신문이 있어서 보려고 주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돈분들의 얼굴이 실려 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불우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1억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1억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도와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 돈 다시 돌려받고 저희 집 장만하는데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도 연락이 안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과일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래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돈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그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투인가요? 교수 집안이라면서 무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말투와 행동들을 보면
너무 저급하네요.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이유도 전부 사돈 탓이겠죠. 저희는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기대를 바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해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제 딸과 사이는 사돈댁에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사돈의 강압으로 사돈댁에서 애들이 생활했다면 화재로 인해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돈분들의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 놓을 생각입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오만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분명 사돈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내주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돈댁과의 관계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찰나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사위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넨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 부부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안사돈과 마찰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경이 쓰이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였죠.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안사돈은 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입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사돈댁의 반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며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딸과 사이의 간절한 마음이 언젠가 사부인에게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 딸에게도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혼을 허락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사부인은 단 한 번도 제 딸을 좋게 봐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딸은 결국 사돈댁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죠. 사위가 중간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지 사돈댁과 연락을 취해 따로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겠다며 점점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만나봤자 서로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켰네요. 그날 사위와 꽤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 모든 걸 좋게 만들고 싶었죠. 사부인의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위에게 어떻게 하면 사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몇 번의 사건이 있었고 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했지만 계속 참으면서 사부인도 제 딸을 언젠가 좋아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사부인에게 안 좋은 말들을 꺼내면서 인연 끊겠다며 몇 번이나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딸을 보면 저도 속이 끓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서로 좋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사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사위와 대화 나눈 것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사부인을 따로 만나게 되었죠. 사돈께서 갑자기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그냥 전화 통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볼 필요 있었을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사돈댁에 다녀온 길이더라고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딸이 상처를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부모인 제 속은 어떻겠나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건서방이랑 평생 함께 할 텐데 그럼 사부인과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 거잖아요.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제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웃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사돈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언제까지 얼굴 붉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양가 집안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얼굴 뵙자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며느리한테 딱히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요. 그냥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저는 대놓고 뭐라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부려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는 것뿐이죠.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감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잔소리 해대가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으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는 무관심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제 딸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사돈은 이런 관계 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느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고 제 아들만 챙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마음에도 없는 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돈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제 딸은 며느리로 인정해 줄 일은 조금 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연배이시다 보니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시잖아요.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니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생각이면 미련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한 번 아닌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거든요. 안사돈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돈을 돌려보낸다면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하겠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드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뭐하러 사돈댁에 들리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는 일 아닌가요? 제 딸이 괜히 사돈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계속 그걸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하고 싫으시겠어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돈댁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사위를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 딸과 사위를 집안으로 부르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가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사돈댁에 들어가 잡일을 도울 필요는 없죠. 며느리 때문에 제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리만 빼고 제 아들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부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일심동체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나로 불러서 만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은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께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위를 절대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제 딸을 댁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둘이 알아서 잘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들어와 내 아들 뺏어간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돈과 얼굴을 붉히게 되자 대화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사돈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면서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당분간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길 부탁했고 사위는 고맙게도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사위는 사돈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거지 제 딸의 신혼집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사위와 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잠깐 들리게 되었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양손 가득 준비를 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꽤 큰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네요. 집안이 이게 다 뭐야? 왜 물건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거니? 사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보면 몰라요. 애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집에 들르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애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돈께서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들은 지금 결혼을 했고 따로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고요. 애들 사정도 생각해주고 사돈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사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이 난리를 치세요? 부모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딸에게 뭘 하신 거예요?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죠? 설마 지금 제 딸 머리채 잡으신 건가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애미가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는 말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입 밖으로 뱉어댔는데 제가 열불 안 나겠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애미를 아주 개똥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혼 좀 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도 웬만해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건서방, 이리 가까이 좀 와보게. 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똑같이 자식 가진 입장이니 사돈도 아픔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나? 내 딸만 머리채를 잡히고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자네 부모를 원망하게. 저는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걸 본 사돈은 경악을 하며 저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 사돈은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자기 자식 한 번도 손댄 적 없는데 제가 감히 손을 댔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에게 뺨을 허용한 사위는 엄청난 목소리로 사돈에게 가만히 계시라며 화를 냈어요. 사위가 안사돈에게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위의 한마디에 사돈은 주저앉았네요. 부모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한쪽 뺨도 마저 때려주세요. 장모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네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이 듣고 싶으셔서 이 난리를 치셨겠죠. 장모님께서 오늘 저희 집에 왜 찾아와 주신 줄 아세요? 엄마랑 따로 만나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 했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아들인 제가 벌을 받아야죠. 엄마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니까요. 장모님, 이 모든 일들이 사이인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돈은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사돈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사위가 중간에서 사돈을 막아선 뒤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네요. 사위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사돈을 모시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저는 온몸이 떨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에 손을 올려붙인 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딸이 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고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사위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사돈의 집에까지 다녀온 거였고 서로의 감정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돈 어른께도 상황 설명을 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위의 손을 잡고 경솔한 판단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위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배가 고프다며 상황을 돌렸고 그렇게 함께 모여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많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안사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나를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양가 집안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꽤 늦은 저녁 시간대 사위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는 순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딸은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사이가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밖에서 제 딸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이가 1층에 도착한 뒤 딸에게 연락을 취했고 서둘러 집 밖을 나서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딸을 일부러 밀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사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곧 잡힐 거라고 얘기했지만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딸은 넘어지는 순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돈댁도 병원을 찾아왔고 누워있는 제 딸을 마주한 안사돈이 한마디 거들었네요. 그간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골절된 부분이 붙으려면 앞으로 몇 달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이 수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나는 또 그 꼴은 못 볼 것 같네. 머리도 다쳤다면서? 이상은 없다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거든. 혹여나 나중에 문제라도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지. 이미 몸에 하자가 생긴 불량품인데 고쳐 쓴다고 해서 불량품이 정품으로 바뀌지는 않잖아? 계속 같은 곳에 불량이 날 텐데 그럼 내 아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참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회복하려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몇 달간 병가까지 냈어요. 어찌됐든 병가를 휴직했으면 월급도 못 받는 건데 그럼 내 아들이 손해보는 건 더 많다는 거잖아? 머리에 문제가 없으면 목발을 짚고 다녀서라도 회사는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부인, 이런 불량품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범인이 누군지도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겠어요? 저는 불안해서 제 아들을 며느리 옆에 두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에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구먼.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아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첫인상에서부터 얼굴빛이 어두운 게 안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닐 것 같다고 했지? 한바탕 난리가 난 그때의 일을 벌써 잊은 건지 안사돈은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제 딸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사돈의 얼굴만 마주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고 사돈 어른께서 힘들어하는 제 딸을 보고 대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병실은 침묵만 흘렀고 사위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제 딸 옆을 지키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무언가 단서를 발견했는지 담당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들이 누군가 도망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도망치는 범인을 보고도 잡지 못했는데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면서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딪힌 건 아니라 타박상 정도만 보였던 정체 모를 사람은 얼굴을 확인해 보니 꽤 젊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경찰들은 도망친 이유를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에 질린 청년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네요. 경찰들과 남편을 따라 사돈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사돈 어른께서 현관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는 말에도 무시한 채 거실로 향했어요. 사돈댁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떡국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안사돈에게 달려가 떡국상을 사정없이 사돈 쪽으로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이미 저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남편과 경찰분들이 저와 안사돈을 겨우 떨어뜨려 놓았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마침 경찰에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당장 저 사람 좀 잡아가세요. 잡아갈 사람은 당신이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쪽이 사주했다며? 청년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면서? 그쪽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서 내 딸에게 해코지하면 발각될 게 뻔하니까 아파트에 사는 청년에게 꽤 많은 돈을 주고 시킨 거라고 전부 다 들었다고. 더군다나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라 이용해 먹기 딱 좋았겠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올려붙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세상 떠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네. 일 처리만 깔끔하게 됐어도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 기사가 생각보다 좀 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왜 건드려? 사람 봐가면서 행동해야지. 내가 이번 일로 끝날 것 같아? 콩밥 먹고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 나는 이미 붙잡힐 걸 각오하고 계획한 사람이야. 안사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급하게 사돈댁에 도착해선 경찰분들에게 붙잡혀가는 사돈의 모습을 보며 상당한 충격에 빠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꼭 면회를 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예전에 안사돈이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기사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명함을 받은 뒤 따로 약속을 잡아 꽤 많은 돈을 건네주었고 기회가 될 때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확실하게 상황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주겠다는 말에 엘리베이터 기사는 절대 넘어가선 안 될 게임에 넘어가게 된 거였네요.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제 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돈이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사돈 어른은 사위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관계를 정리했지만 5년의 징역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이네요.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나중에 전부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끊임없는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1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던 시모가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결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좀 더 시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로는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져야 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시모가 부르실 때는 찾아뵙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뵙는 것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과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는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말마다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결혼을 했어도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 너희 둘이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지금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것 같구나.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쉬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수요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밖에서 외식을 하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 괜찮은 것 같지? 아니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엄마만 원하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일이라고요.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너 결혼 전에도 엄마랑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걸로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안 찾아오겠다. 얘 세아가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편한 거니?
네가 내 앞에서는 조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 집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랑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도 못하며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오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마음 같아선 한 달에 한 번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말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었다고요. 뭐라고?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시모는 주말마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을 남편이 꺼내게 되자 굳어진 얼굴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는 저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통보를 한 시점부터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불만 없는 거지? 너희들 결혼한 뒤로 처음 오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연락 한 통 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이제 막 퇴근해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야 너희가 평소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집안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네. 바닥 걸레질은 언제 한 거니? 소파 위에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 있고. 예, 너는 집안 살림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사는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있었고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상처를 받으셨는지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고 시모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무언가를 놓고 가신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던 그 순간
시모의 한쪽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들고 온 통은 다름 아닌 락스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빼앗으려 들자 어디서 시모한테 대드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니 락스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락스통을 빼앗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락스를 씻어내기 시작했고 화장실 밖에선 남편과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싫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락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머리 위로 부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도 방금 봤잖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대드는 거 똑똑히 봤지?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기라도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보면 모르겠니? 세아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온몸에 묻어있던 락스를 전부 다 씻어낸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바닥에 흥건해진 락스를 힘들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이미 온 집안에 퍼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락스 냄새는 여전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락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튄 락스 때문에 변색이 된 곳도 있었네요. 피해가 상당하자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라며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도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쉽게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가 시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자 시모도 점점 한계에 달하신 듯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돌아오는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자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거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의 시댁으로 다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니? 무작정 연락도 안 받고 막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가거나 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만큼 너희들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나만 양보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희가 양보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얼굴 뵈러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정해놓고 찾아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락스를 머리 위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세아가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버렸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비정상일까봐? 애들이 나한테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응징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락스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손까지 올려 붙이려는 거 정말 힘들게 참고 넘어갔다고. 도대체 세아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거야? 죽을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이건 내가 봐도 당신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애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정말 당신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큰딸도 그렇게 보내더니 막내 아들까지 떠나보낼 작정이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만약 애들도 인연 끊겠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알겠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야. 세아가 너도 눈치 볼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앞날에만 신경 쓰고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그땐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내가 직접 나서야지 안 되겠어. 시부의 말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시곤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남편한테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시자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셨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시모의 억지들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다길래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남해에서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 부부가 찾아뵙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제가 말려도 올라오시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남해에서 서울로 출발하신 엄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틈틈이 연락드렸고 남편한테도 저희 엄마가 오실 것 같다고 전달을 한 뒤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의 긴 근무 시간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도착하실지도 몰라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뒤이어 퇴근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실종 접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막을 수 없었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아빠는 일이 워낙 바쁘셔서 같이 올라올 수가 없으셨는데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아빠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일단 엄마와 연락이 닿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설명한 뒤에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자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태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확인한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와 함께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밖에서 저희 엄마를 찾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 안심시켜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들도 빨리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왜 마당에서 반상기를 설거지하고 계시냐고요? 보면 모르니? 곧 명절인데 반상기 그릇이 필요하잖아. 나 혼자 이 많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너희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글쎄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돈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길래 방도 좁은데 애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우리 집이 넓으니 애들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사돈이랑 반상기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하고 있었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 사돈께서 너희 얼굴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하시는데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살림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저녁이나 한 끼 하시게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설거지가 끝난 반상기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사돈께서 손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이용하셔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봤던 광경은 저희 엄마는 힘들게 설거지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땅콩을 까서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저희 엄마를 상견례 할 때부터 무시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깟 반상기를 지금 한겨울에 마당에서 설거지 시키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명절 때 어머님 댁에 오고 싶다 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닌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6시간을 떨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 손이 얼음장이에요. 고무장갑은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하필 고무장갑이 글쎄 오늘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설거지 좀 시킨 것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사돈 혼자서 일하시는 거 지루해 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서 추운 날 밖에서 같이 떨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네가 내 전화를 찰 때에 받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반상기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상기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반상기는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마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힘들게 닦은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덜덜 떨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입고 있던 잠바를 걸쳐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르세요. 지능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은 좋으셔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곳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아빠와 몇 번 오신 적도 있었고 엄마 혼자 오신 적도 2번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시모와 마주치게 되면서 시댁으로 가시게 된 엄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모르시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거였고 저희한테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까지 숨기면서 시모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연락을 취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저희 엄마를 차에 태워드린 다음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억울하다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던 그때 시부가 대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시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아빠, 내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명절이라 인연 끊은 지 5년이나 돼서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 찾아온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너도 잘 생각해. 계속해서 피해만 볼 뿐이야.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누나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오히려 엄마가 없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아빠,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곧 명절이라
내가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알아?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걸 좋게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일을 키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얘 세아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봐라. 저는 시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부는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기 힘드셨는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호수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부는 눈이 뒤집힌 상태셨네요. 시모의 온몸이 찬물로 뒤덮였고 시부는 시모의 뒤 목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신발까지 떨구셔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족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돌리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셨어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따뜻한 방 안으로 모셨고 저희 가족 모두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모는 추위에 떨면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시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시모는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좀 전과는 다르게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모가 시부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네요. 형님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부도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준 시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선택하셨네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또다시 변하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갈라서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곧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모는 또다시 시부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